사암도인 친구 요교를 교재 삼아서 사암심 공부하는 시간, 사암심 아카데미 제2장 상한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산의 한 원로 회원님이 상한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한론도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상한론과 같이 다루겠습니다 하니까, 우와, 드디어 상한론이다, 그런 뉘앙스로 환영의 댓글을 남기셨어요. 보고 계시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침 공부하기도 벅찬데 한약 처방이 들어있는 상한론은 왜 공부하자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번증, 두통, 발열, 오한. 오한은 열은 나는데 추운 거예요. 간출, 땀이 나요. 오풍,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아우 몸이 아파. 두 번째증, 두통, 발열, 그리고 이건 고열이에요. 무한, 만져보니까 분발인 것처럼 뽀송뽀송해. 오한, 기침 혹은 천식이 있고 코막힘 재채기가 있어요. 골절 동통이 있고 조금만 건드려도 아파. 근육에 동통이 있습니다. 세 번째, 두통, 발열, 오한, 무한. 그런데 여기에는 목덜미와 어깨가 뻐근해서 누가 불러도 고개를 이렇게 못 돌려.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한 두한강통이 있어요. 네 번째, 두통, 발열, 미오한. 여기에는 오한이 비교적 약해. 그렇다면 발열도 조금 약할 수 있겠죠. 아주 강한 건 아니에요. 고열은 아니에요. 지절통이 있고 구역 구토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증, 두통, 미발열. 아주 미약한 발열이 있는데 오한이 두드러져요. 이때 오한은 발열 때문이 아니고요, 진짜 추운 거예요. 몸이 냉한 거예요. 그래서 수족냉증이 있어요. 허약, 전신 권태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다 한 가지 처방으로 치료 가능하다? 아니다. 한의학의 한자도 몰라, 사암침법의 사자도 모르는 분한테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 처방으로 다 통할 수 있다? 아니다. 그렇죠. 한 가지 처방으로 다 통하지 않습니다. 이 증을 잘 분석하게 되면 1번 증은 계지탕을 써야 될 증임을 알게 됩니다. 2번 증은 마황탕을 써야 되는 병이고요. 3번 증은 갈근탕을 써야 되는 증입니다. 네 번째 증은 시우계지탕을 써야 하고요. 다섯 번째 증은 마황부자 세신탕을 써야 낫습니다. 한 가지 처방으로 다 통할 수가 없어요. 왜? 각각의 징후의 처방을 달리 해야 하나? 증이 다르잖아요. 온몸이 추운데 한 사람은 발열이 엄청 심해. 고열이에요. 고열과 오한.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열은 미약하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너무너무 추운데 온몸이 냉골이야. 이 사람은 수족냉증도 있어. 고열과 몸이 냉한데 어떻게 같은 처방을 적용하나요? 그러면 각각의 증은 왜 그러한가를 알아야 되겠죠. 상한문에 소개된 독감 처방 역시 각각의 증에 따라 요법을 달리 적용하거든요. 그런데 3, 4번님께서는 모티브를 어디에서 얻었냐면 상한론에서 얻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상한론 강좌는요, 그야말로 상한론의 정수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거예요. 요약해서. 사암침법 적용을 위한 진단법이 여기 상한론에 들어있거든요. 1번증은요, 즉 계지탕증은 폐정격을 써야 낫고요. 2번 방광정격을 써야 낫습니다. 3번 즉 갈근탕증은 역시 방광정격을 적용해야 낫고요. 4번 이것은 시우계지탕증이라 했잖아요. 간정격을 써야 낫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증은 부자가 들어간 처방을 써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정격을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 병사가 침입했을 때 어느 곳에 침투했느냐에 따라서 처방이 다르거든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상한론의 기본기 정도는 알아야 된다. 여기에서 여러분께 퀴즈 하나 드립니다. 상한론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건 답이 이미 나와 있어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 랜덤으로 들어오신 분들께 여쭤볼게요. 그리고 상한론의 대가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여쭤봅니다.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 중에 1. 상한병은 그야말로 한기의 상한병을 말한다.
2. 상한병은 전염병이다. True와 false. 어디에 해당할까요? 채점자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동의보감을 저술하신 저 유명한 허준 선생님. 허준 선생님이 정답을 발표합니다. 동의보감 잡병편에 보면 당나라 때 저 유명한 왕로라는 학자가 쓴 외대비유의 한 대목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부인이 상한병으로 앓고 있는데 마침 도둑 육칠인이 들어와서 그 부인에게 몹쓸 짓을 하더니 모두 그 부인에게 병을 옮아 죽었다. 그렇습니다. 상한병은 한계의 상한병이 아니다. 상한병은 전염병이다. 상한병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페인 독감과 같은 병이다. 그러면 상한 육경병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상한병은 6개의 층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1. 태양병, 2. 양명병, 3. 소양병, 4. 태음병, 5. 소음병, 그리고 6번째 증후군 고름병. 태양병의 양, 양명병의 양, 소양병의 양, 양자를 붙여서 삼양병이라고 하고요. 태음병의 소음병의 고름병의 이 음자를 따서 삼음병이라고 합니다. 먼저 태양병이란 어떠한 병인가? 한국한의학연구원은 대한한의학회 표준한의학 용어집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양병, 육경병 중에 하나, 풍한이 기표에 침습한 병증, 감수된 사기의 종류나 병정의 장단을 불문하고 맥부, 두환강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여기에서 키워드 풍한이 기표에 침습한 병이라 했어요. 기표는 문자 그대로 거죽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오늘날은 주류 한의학계 그리고 중국의 중의학계는 상한병, 아까 독감이야 또는 감기일 수도 있어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도 풍한사가 기육을 침범해서 생긴 병이다. 기표? 이걸 거죽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독감, 상한병이야, 상한병, 독감이야 라고 말하기는 하는데 태양병에 병사가 침범하는 그 경로는 기육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엄청난 오해입니다. 이건 오해. 기표는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외기가 직접 닿는 폐를 말합니다. 폐? 아니 폐가 어떻게 거죽이에요? 여러분 피부에만 공기가 닿는 게 아니고요. 얼굴에만 닿는 게 아니라 그 공기는 폐부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외기가 직접 닿는 유일한 장기 폐예요. 여러분 독감을 달리 상기도 감염증이라고 해요.
동의학에서 말한 태양병의 기표는 거죽을 말한다 하게 되면 서의학자들 뿐만이 아니라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독감은 독감 바이러스가 폐에 상기도에 침범한 병증이잖아. 그걸 어떻게 피부에 병이 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의학은 그 다음 말은 생략. 정리해 드릴게요. 기표, 이것은 폐 그리고 상기도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풍한, 달리 풍사라기도 하는데요. 찬바람이 아니라 병원성 병원체, 즉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말합니다. 그런데 인용한 사전에서는 다시 읽어드릴게요. 육경병의 하나, 풍한이 기표에 침습한 병증, 감수된 사기의 종류나 병증의 장단을 불문하고 맥부가 있어야 되고 두황강통이 있어야 되고 오한이, 즉 발열 오한이 나타나야 된다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맥부, 마황탕증과 계지탕을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마황탕증은 맥이 부한데 긴장된 감이 있어요. 그래서 맥부긴이라고 해요. 병사에 저항하는 힘, 즉 면역력이 강하고 한공, 땀구멍은 닫혀 있기 때문에 맥을 보면 맥이 부하지만 긴장감이 있어요. 계지탕증은 맥부완입니다. 맥부에 완한 맥을 겸해요. 마황탕증보다 병세에 저항하는 힘이, 즉 그 병을 앓은 사람이 힘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땀구멍은 열려있기 때문에 약간 김이 센 맥부완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황강통은 폐에 침입한 바이러스가 폐 점막에 먼저 도달하게 돼요. 이때 선천면역의 비만세포가 상부 호흡기계에 더 많은 면역세포들이 유입되도록 하기 위해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확장. 그래서 상기도, 즉 인후에서부터 기관지, 이 상기도에 감염이 됐을 때 그곳에 있는 비만세포들이 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원을 물리치기 위해서 면역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막 총을 칩니다. 사이렌을 울려요. 사이렌을 울리면서 적군이 침입했다 하고 외치면서 자기 몸 일부를 터뜨려요. 터뜨리면 히스타민이라는 과립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왜요? 면역세포들이 빨리 와야 돼. 그러려면 혈관을 확장시켜야 돼요. 확장시켜서 도로를 넓히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세포들이 시시각각 빠르게 병소에 도달할 수 있겠죠.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다시 읽어드리죠. 비만세포가 상부 호흡기계에 더 많은 면역세포들이 유입되도록 혈관을 확장시켰기 때문. 이건 조금 후에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오한, 이것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뇌 중추가 열에 약한 항원을 물리치기 위해서 체온을 올려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는 몸이 추워해야 춥대 열 더 올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난 회차에서 아주 상세히 설명드렸으니까 다시 피드백 해보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마황탕 그리고 계지탕은 땀내는 약이에요. 땀내는 약, 즉 상한 표증은 땀을 내야 낫는다 했거든요.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